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 의사소통 양식, 3가지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 훈련 3회기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3회기는 의사소통 행동의 중요성 파악하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복지로 도움 요청 포스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129 혹은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 대인관계 훈련 3회기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기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5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중요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소통 행동 모두를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지, 손동작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말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의사소통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보면 말하지 않거나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에도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 행동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5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선 접촉입니다. 눈을 보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는가, 마주치지 않는가 등 여러 가지 시선과 관련된 의사소통 행동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얼굴 표정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대화를 할 때 구부정한 자세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가슴을 편 상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스처입니다. 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제스처 없이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크기를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작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높낮이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높낮이가 전혀 구분 없이 똑같은 일정한 높낮이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목소리에는 빠르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목소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5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살펴봤던 시선 접촉인데요. 시선 접촉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코나 입이 아닌 눈 언저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언저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되 눈을 계속 응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눈을 빤히 바라보기보다는 가끔씩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으로는 상대방을 노려보듯이 빤히 쳐다보거나 시선을 아예 다른 곳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얼굴 표정입니다. 적절한 사용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미소를 짓거나 찡그리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는 등 대화의 주제에 맞는 표정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부적절한 사용으로는 감정 상태에 따라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무표정의 상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겠네요.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정을 짓는 것도 부적절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편안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아주 좋은 상태로 대화를 하는 거겠죠. 반대로 부적절한 예시로는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거나 축 늘어져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상대방과 너무 가까이 있거나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세가 좋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스처입니다. 적절한 사용으로는 상황에 맞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손동작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부적절한 사용으로는 너무 과도한 제스처를 막 취하거나 뻣뻣하게 굳은 채로 아무 손이나 고개도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용이 되겠죠. 혹은 대화 도중에 하품을 하는 경우도 부적절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적절한 사용으로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억양을 사용해서 적절한 빠르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부적절한 사용으로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말하면 부적절하겠죠. 그 외에도 지나치게 빠르거나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는 경우도 부적절함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높낮이에 전혀 변화 없이 단조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그리고 말의 속도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강조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짚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조롭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이용해서 감정 표현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를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려면 시선 접촉, 얼굴 표정, 자세, 제스처, 목소리 등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예를 들면 기다리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 사례에 해당할 때 시선 접촉, 얼굴 표정, 자세, 제스처, 목소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한테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대화를 할 때 눈은 적절히 맞춰주고 얼굴 표정은 좋은 일이니까 같이 행복하게 웃어준 미소를 띤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자세는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올곧게 가슴을 편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제스처는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그에 맞는 손동작을 하는 것도 좋은 제스처겠네요. 그리고 목소리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자연스럽게 적절한 억양을 사용해서 적당한 빠르기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할 때 시선 접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화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되 약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찡그리거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는 이야기할 때 편안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바른 자세,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되겠고요.
제스처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손동작과 제스처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사소통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인관계 훈련 4회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